잘 쳤어? 자, 그러면은 저기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으로 좀 가볼게요. 자, 잔바리들 한 4개 남았어요. 잔잔한 애들입니다. 굵직하진 않아요. 자, 일단은 음함수 미분법이랑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이 있는데, 일단 음함수랑 매개변수 함수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함수가 있어요. 자, 함수는 전부 다 어떻게 표현돼야 되나요? 함수는 전부 다 y는 fx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애들만 함수예요. 왜? x 하나 집어넣을 때마다 y가 하나씩 나오게 만드는 애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자, 근데 그렇지 못한 애들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당장 원만 해도 어때요? 이건 함수인가요?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쵸? 왜? x 하나 집어넣을 때마다 y가 2개씩 나오잖아요. 그쵸? 뭐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x 하나마다 y가 1개가 아니라 더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함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원 같은 애들은 어때요? 함수처럼 연산은 되죠? 그죠? 됩니다.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25다. 그러면 뭐 y는 xy 교점을 구한다. 뭐 이런 거 뭐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일반적인 연산이 다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처럼 연산되는 애들을 뭐라 그러냐? 음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함수. 자, 이때 음이라는 게 그냥 네거티브, 그죠? 네거티브 펑션이라고 해서 그냥 영미권에서 쓰는 용어를 그냥 한국에서 번역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어쩌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던 애들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얘는 양함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네거티브 펑션의 반대라고 해서 포지티브 펑션. 그래서 양함수라고 부르고요. 양자는 그냥 잘 안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존에 쓰던 함수들이 전부 양함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솔직히 우리가 맨 처음에 수할 때도 어때요? 그냥 수라 그러지. 뭐 1, 2, 3, 4, 5, 6, 7, 8 수라 그러지. 이거 양수라고 안 하잖아요. 음수가 나오니까 이제 양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뭐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걔보다 더한 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 우리가 뭐랄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y는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위에 임의점의 좌표를 잡는다. 보통 어떻게 잡아요? t, t제곱 그냥 이렇게 잡죠? 임의점 좌표 잡을 때. 자, 근데 이때 x좌표가 t, y좌표가 t제곱이에요. x는 t, y는 t제곱. 그렇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x랑 y가 직접 연결돼 있지는 않지만 t라는 변수에 의해서 x, y가 4개가 돼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 넓게 4개 변수로 정의가 된 함수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짧게 그냥 4개 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4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이거 제곱으로 만들어버리면 똑같으니까 y는 x제곱이지. 그쵸? 그게 1학년 때 하던 자취방정식에서 y는으로 정리하던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뭐야?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쵸?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2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2의 t제곱 플러스 3t제곱 플러스 72 lnt 플러스 코사인 t 막 이렇게 나와 있고 y는 3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7t제곱 막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봐요. 이거 y는 x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미분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 못 바꿔요. 그래서 y는 x로 못 바꿉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4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는 함수로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못 만듭니다. 근데 모든 함수는 4개 변수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바깥으로 갈수록 넓은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음함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다 몰아서 쓰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y는 무슨 뭐 3x 플러스 4 뭐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왜 표준형이냐면은 1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예요. 그렇죠? 그 기울기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말고 또 나온 게 있었어요.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죠? 3x-y 플러스 4는 빵. 요거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교회형 이런 거 말고 일반형. 자, 왜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일반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얘는 못 불러요. 얘는 일반형이라고 못 불러요. 왜 못 부르냐? 모든 직선이 다 표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당장 어떤 게 한대요? 기울기 없는 직선, y축이 평행한 직선, 이런 거는 직선의 방정식으로는, 표준형으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함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함수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애들도 이런 걸로는 다 표현 가능해요. 다 몰아버리면 되네.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b가 빵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y 개수가 절대 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음함수 형태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음함수 표현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표현 형태가 어떻게 돼 있다? f라는 펑션이 x, y가 다 한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 굳이 얘를 음함수 형태로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는형으로 나타내요. 는형으로. 근데 뭐 이거나 별 차이 없으니까 보통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이런 식으로 그냥 잡고 넘어갑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매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는 어떻게 쓴다? 자, x도 f에 관련된 함수, t에 관련된 함수, y도 t에 관련된 함수, t로 매개가 되어 있는 함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listen carefully. 그죠? listen carefully. 어떻게, 괜찮아요? 껌이 없는데? 껌 더 줄까? 알았어. 야, 이거 잠깐, 기다려보세요. 자, 그러면은, 음함수랑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을, 뭐 하나도 없냐? 잠깐. 자, 음함수랑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에 관련된 거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함수 미분법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뭐 대수함수 미분법, 초월함수 미분법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음함수에까지 확장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3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친다면 요거 가지고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은 어때요? dy dx 하고 얘는 그냥 미분하면 3 끝나죠? 괜찮죠?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 한쪽으로 몰았어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빵. 그쵸? 그럼 요걸 갖다가 양변에다가 다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쳐볼게요. 똑같아요. 항별로 미분하는 거예요. 항별로 미분하는 거.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3x 미분했죠? y 미분했죠? 4 미분했죠? 우변은 어차피 상수니까 미분해도 빠. 그쵸? 그럼 얘는 그냥 3이지 뭐. 3x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그쵸? 얘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그냥 y 프라임. 괜찮죠? 자, 얘는 그냥 빠. y 프라임은 3이구나.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만 더 얹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일단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 먼저 보고. 자,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 같은 경우에는 x가 여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x가 t예요. y가 3t 플러스 4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쳐볼게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양함수로 돌려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t 자체에서 그냥 미분하자. 이거 함수로 정리해서 미분하기 힘드니까 음함수는 음함수대로 그대로 미분. 매개변수 함수도 매개변수 함수 그대로 미분. 근데 한번 봐봐요. 얘는 t로 매개가 돼 있으니까 t가 변할 대로 기울기 구하는 게 낫겠죠. t가 변할 대로.
그래서 얘는 양변의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요.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변은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그냥 1로 나오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쵸? t가 미소하게 변할 때 y가 미소하게 변하는 그 변화 비율을 보는 거니까, 아, 우변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그냥 양함수 미분법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y'은 보통 뭐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요.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게 x가 미소하게 변할 때 y가 미소하게 변하는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쵸? 순간 변화율이니까. 자, 이걸 그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들어간다? dx dt 분의 dy dt. 아,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약분이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성립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 dx dt는 1이네. dy dt는 3이네. 그래서 아, 얘는 만약에 이게 ft, 이게 gt면 다시 한번 dy dx는 f't 분의 g't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괜찮죠? 오케이. 자, 음함수는 그냥 그대로 미분. 매개변수 함수는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얹어버리기. 그쵸? 이게 전부 답니다. 자,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매개변수 함수 미분. 왜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부터 먼저 해요? 이게 더 간단해서. 이게 더 원래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얘는 x는 하고 이쁘게 정리돼 주고요. y는 하고 이쁘게 정리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분법 자체가 얘가 더 편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자, x는 ft, y는 gt.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요거를 갖다가 아, 맞다. x dt가 f't, dy dt가 g't.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얹어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dy dx. 그쵸? 자, 원래 분수꼴은 아닌데 분수꼴처럼 생각을 해도 고등과정에서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f't 분의 g't로 쓰면 된다. 그렇죠? 이게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의 전부 다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음함수 미분법. 뭐 이 뒤에 두 개 더하기는 해야 됩니다. 역함수 미분법 하나랑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 근데 걔네는 진짜 정말 잔잔발이니까 이 정도까지가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자, 얘는 fx, y는 0. 자,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쓰면 되냐? 헷갈리면 y는 그냥 x에 관련된 함수로 생각해주면 돼요. x에 대한 함수. 자, 근데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뭔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요거는 이해되는 선까지만 해요. 어차피 문제 풀면서 정리할 거니까. 자, 제일 모든 걸 다 담기 좋은 애가 원이에요. 자, 그래서 원 갖다가 정리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예요. 자, 이때 3,4인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보는 방법. 이제 수상 때 했었던 거. 원방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즉, 공식 이런 거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공식 이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접선의 수직인 선은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가지 않냐. 그쵸? 그럼 얘는 기울기가 3분의 4예요. 그쵸?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4. 그쵸? 그래서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양함수 중 어떤 함수냐? 뭐야, 양함수로 못 나타내는 거 아니야? 함수로 못 나타내는 거 아니야? 아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25 빼기 x제곱이에요. y는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뿔마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쵸? 뭐지? 두 개라서 그래요. 이게 윗 반원만 놓고 봤을 때가 y는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인
반원이 되는 거고요. 얘는 함수 맞잖아요. 반원만 넣고 보면은. 그 다음에 밑에 반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야.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쵸? 자, 이걸 비교 분석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양함수를 갖다가 미분해서 3,4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 푼 거 아니지? 오케이. 자, 그 중에 fx를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으로 볼게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미분법? 무리함수 미분법. 넓게 대수함수 미분법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얘는 미분을 해주면 지수 앞으로 빼주고 25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해준 다음에 속함수 미분인 마이너스 2x가 더 들어갈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x가 3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f'3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25 빼기 9 16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곱하기 3 집어넣으면 마류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자, 그럼 얘는 2분의 1에다가 맞다. 2분의 1 제곱 4죠. 4에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에요. 거기에 마이너스 6을 곱했어요. 약분하면 마삼.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똑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건 함수 미분법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함수 미분법으로 볼 거예요. 자, 이걸 비교해서 봐야 왜 음함수 미분법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자, 일단 얘는 음함수 미분법, 일단 그대로 한번 함수를 생각해 보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미분한다고요.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미분해도 됩니다. 왜? y가 변할 때 x의 비율을 보고 뒤집으면 되니까. 괜찮죠? 일단은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칠게요. 자, 그럼 얘는 x제곱은 그냥 미분했을 때 2x로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y제곱의 미분이 애매해요. 25는 미분해봤자 빵 나올 거예요. 그쵸? 상수니까. 양변을 다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자, 그럼 얘는 y제곱이 사실 뭐냐? 저 그냥 y가 fx라고 하면 fx의 제곱 미분이네. 괜찮아요? 그쵸? y가 x에 대한 함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뭐 그냥 fx 제곱 미분한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쵸? 미분하는 순간 efx에 f'x.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미분해주면 다시 한번 얘는 이 y에다가 y 프라임이 하나 더 곱해진다고요. 괜찮아요? y 속 미분이 들어갑니다. 얘가 x가 아니니까 미분하면 y 프라임으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y 프라임 이게 dy dx예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넘겨주고 2y로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y분의 x구나. 그쵸? 자, 여기에서 어느 지점에서의 순간변화율? 3,4에서의 순간변화율. 3,4에서의 순간변화율. 이거 x인데 왜 이렇게 썼냐? 그쵸? 그러면 y에다가 4 집어넣고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4. 똑같죠? 괜찮아요? 그쵸? 뭐야? 별로 안 짧은 것 같은데? 아니, 짧아요. 왜? 지금 내가 단계적으로 써서 그렇지 얘를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플러스 2y 곱하기 y 프라임은 빡 그냥 이러고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이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고민하면서 하고 되면은 이 정도 스피드까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y 눈으로 정리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음함수 미분법으로 처리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4번. 자,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으로 볼게요. 그럼 얘를 일단 매개변수 함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매개변수 함수로 만들까요? 이걸 어떻게 매개변수 함수로 만들까?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x랑 y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도 가지고 잡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각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특정한 각 t 각도에 해당하는 그 xy 좌표점을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반지름이 5기 때문에 5 코사인 t, 5 사인 t가 나올 거야. 왜? 코사인이 길이분의 x 좌표니까. 그렇죠? 길이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x좌표가 될 거예요. 괜찮죠? 아, 그럼 얘는 지금 매개변수 함수로 만들어놨을 때 x가 5 코사인 t구나, y가 5 사인 t구나. 그쵸?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미분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아, 그럼 코사인 t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5 사인 t. 자, 얘는 y에 대해서 미분해주니까 5 코사인 t.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자, 얘는 dx dt 분의 dy dt. 그쵸?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dx dt가 지금 마이너스 5 사인 t. 자, dy dt가 5 코사인 t. 마이너스 코탄젠트네. 그쵸? 근데 뭐 코탄젠트 일단 냅둘게요. 자, 그리고 이때 요 부분, 요 지점에 해당하는 그 끼인 각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파. 자, 그러면 얘는 3값이 5 코사인 알파인 거고요. 4값이 5 사인 알파야. 왜? 어차피 알파는 특수각이 아니라서 못 잡아요. 그쵸? 못 잡아요. 괜찮아요. 그쵸? 괜찮아요? 오케이. 못 잡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t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보자. 3,4. 그렇죠? 3,4. 근데 t 입장에서는 알파라고요. t 입장에서는 알파라고요. t 입장에서는 알파라고요. 그쵸? 그러면 sin t는 얼마? sin t는 sin 알파는 괜히 이렇게 줄였네. 괜히 이렇게 줄였네. 여기서 그냥 갈걸. 5 sin 알파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 sin 알파 분의 5 코사인 알파니까. 아니 뭐 5 sin 알파가 이미 4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얘는 그냥 4. 5 코사인 알파는 3이니까 3. 어때요? 다 똑같지? 괜찮아요? 다 똑같아요. 오케이. 자, 뭘로 미분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다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그만 떠들게. 자, 너무 많이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그냥 가뿐한 연습 차원에서 63번, 66번, 67번 세 개만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세 개만 후딱 한번 호롤롤롤롤롤롤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여유 되는 친구들은 다른 거 질문 좀 해볼게요. 그다. 자면 안 되는데. 자면 안 되는데. 여유가 있어서 지금 풀 시간. 다 했네? 다 했나? 다 했네. 오. 어디가 안 돼?
자, 된 친구들은 딴 거 풀어보고요. 자, 어디가 안 되나? 많이 헷갈리나? 자, 매개변수 미분법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돼. 양변의 t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럼 dx, dt, 그러니까 dt분의 dx는 2. dt분의 dy는 6t.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가 dx분의 dy다. 오케이. 자, 얘는 t에 대한 함수지.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럼 dt분의 dx는 2. dt분의 dy는 6t. 그럼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로 가자. 네, 그건 가는데 답은 아는데 매개변 그 음함수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개변수가 위에 있는 건데 그렇게 어떻게 연결시켜요 이거를? 못한다니까. 그 음함수들은 매개변수 함수로 만들 수 있는데 매개변수 함수는 음함수로 만들 수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얘는 쉬우니까 되지. x 빼기 7을 2로 나누면은 t는 2분의 x 마이너스 7이지. 대입하면 끝나지. 2차 함수야 얘는 그냥. 근데 당장 이런 것만 해도 이제 못 합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바꾸니까 아예 그냥 매개변수 함수는 매개변수 함수대로 미분하고 음함수는 음함수대로 미분하자. 바꾸기 힘드니까. 그건 그냥 다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오, 미분해서 그냥 쓰면 돼. 뭔가 아니신 느낌이에요. 응? 뭔가 모르겠어요. 그 양함수로 바꾸려고 해서 그래. 못 바꾼다니까. 그 스토리를 아까 전에 그래서 간단하게 짤막하게 설명하고 넘어간 거예요. 어디가 궁금하지? 매개변수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혹시 못 들었나? 그러니까 x랑 y 미분, x 미분하고 y 미분하고 그러니까 매개변수 함수라는 용어 정의 자체가 뭐냐면 x랑 y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새로운 변수 하나로 매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매개변수 함수를 왜 쓰는 거냐? 그게 다변수 미적분학의 시작이라서 그래요. 그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사실 끝도 없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도 뭐냐면은 일부러 딱 수상 버전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예시 들면서 얘기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러 원 들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얘기를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수가 있어요. 음함수가 있지? 자, 일부러 바깥에다가 매개변수 함수로 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함수를 음함수로 만드는 건 어때요? 쉽다니까. 다 함수, 음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모든 함수는. 왜? y는 fx잖아. 다 우변 넘겨서 fx 빼기 y는 빵. 아, 이게 음함수로 나타낸 거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매개변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느냐? 할 수 있지. x를 t로 잡으면 y는 ft. 다 된다니까. 함수는 음함수로도 다 나타낼 수 있고요. 매개변수 함수로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음함수는 x제곱 플러스 x, y 세제곱 플러스 7x제곱 y제곱 플러스 60x 7제곱 y 7제곱 플러스 y 12제곱 빼기 4는 막 이런 게 나와있다고 쳐봐요. xy로 연결돼 있잖아요. xy로 연결돼 있는데 한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거 y는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냥 못한다니까. 미분 할아버지가 와도 못 바꾼다고요. y는으로 함수로 못 바꾼다고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변화를 알고 싶어. 아, 함수로 못 바꾼데 어떡하지? 그냥 그대로 미분하자. 이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넘어가서 아예 그냥 매개변수 함수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 매개변수 함수가 와닿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애초에 미분이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x가 미수하게 변할 때 y가 미수하게 변하는 변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x를 갖다가 개미가 뛰어가는 거리, 뛰는 거리 이렇게 잡을게요. 개미가 뛰어가는 거리. 자, 그 다음에 y를 갖다가 비행기 날아가는 거리 라고 해볼게요. t를 시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시간 1초 동안에 개미가 얼마나 뛰어가냐 이거예요. 괜찮아요? 1초도 안 되지. 이건 0.000000000보다도 작은 1초니까. 그죠? 괜찮아요? 미소한 시간차 동안에 개미가 얼마나 뛰어가냐. 그쵸? 우리 자동차 보면은 시속 나오잖아요. 그거 순간 속도지? 그죠? 순간 속도. 그게 어차피 다 미분이잖아요. 뭐야. 그럼 1시간에 얼마씩 간다. 그럼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고. 이 엄청나게 작은 거를 갖다가 시간 단위로 바꿔놓은 것 뿐인 거지. 그 시속은 전부 다. 그렇죠? 그거 계속 바뀌잖아요. 순간순간. 그럼 얘는 1초 동안, 편의상 그냥 디테일을 1초라고 생각할게요. 1초 동안 개미 뛰어가는 거리. 1초 동안 비행이 날아가는 거리.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뭐예요? 1초 동안 개미 뛰어가는 거리분에 1초 동안 비행기 날아가는 거리. 그게 뭐예요? 개미가 1m 뛰어가는 동안에 비행기 날아가는 거리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괜찮아요? 이해될까? 기준이 달라지는 것 뿐인 거지 뭐가 변할 때 얘가 얼마나 될까 이걸 보는 거라고요. 다 비율 문제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미분은 뭘로 미분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변화 비율 자체는 다 똑같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게 딱 보니까 이래.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개미가 100m 뛰어갈 때 비행기가 얼마나 날아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하잖아. 근데 누가 물어보는 거야. 야, 개미가 100m 뛰어갈 때 비행기 얼마나 날아가지? 물어봐요. 개미 한 마리 놓고 비행기 놓고 시작해서 개미 뛰어가요. 100m 갈 때까지 시간도 안 재. 100m 뛰어갈 때까지. 그리고 100m에 딱 도착하면 그 순간 비행기 얼마나 날아갔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미가 100m 뛰어가는데 얼마나 걸리는구나. 그 시간 동안에 비행기는 얼마나 날아가는구나. 당연히 이렇게 간다고요. 괜찮아요? 그치? 아니, 개미랑 비행기를 직접 연결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매개시켜서 연결시킨다. 그게 매개변수 함수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미분은 뭘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있는 그대로 그냥 미분하자. 그게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에 대한 거를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정리해 볼게요. 너무 쉽긴 했는데 73번 하나만 좀 해볼게요. 73번. 자, 만약에 요요돼서 딴 거 풀고 있으면은 딴 거 중간중간 질문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 좀 잘 되나? 자, 세타가 알파 지점일 때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4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자, 다시 한번 매개변수 함수예요. 매개변수 함수인데 얘 기울기 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거를 직접 연결하기는 힘들지만 몰라, 이게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 그죠? 뭐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곡선 적당히 생겼다고 쳐요. 근데 세타가 알파 지점일 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타가 6분의 파이라고 한번 해보자. 6분의 파이면은 x는 1 플러스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곱하기예요. 2가 되네. 그렇죠? y 좌표는 어떻게 돼요? 6분의 파이 집어는 2분의 루트 3이지 3 빼기 2분의 루트 3이라고요. 뭔진 모르겠는데 얘 지금 2,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죠? 이게 지금 저 곡선에서 세타가 6분의 파이인 지점이라고요. 괜찮아요? 저 세타 값 집어넣을 때마다 좌표 다 튀어나와요. 오케이? 자, 그런 곡선을 적당히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쳐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세타가 알파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수직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기울기가 수직인 것 뿐인 거지 꼭 얘랑 만난다라고 보기엔 좀 힘드네요. 그죠? 몰라요. 그죠? 기울기가 수직인 것 뿐. 그래서 알파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그냥 4분의 1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자, 여기서 나머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나머지. 자, 그러면은 얘를 일단 미분해 봅시다. 얘를 미분해 볼게요. 자,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dx d 세타. 얘가 지금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dy d 세타. 자, 얘는 사인 세타예요. 그쵸? 얘는 사인 세타. 오케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미분이니까. 자, 그래서 dy dx는 2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구나. 2분의 1 탄젠트 세타네. 그쵸? 2분의 1 탄젠트 세타. 그쵸?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어요. 세타의 알파를 집어넣습니다. 알파. 그게 4분의 1로 나온다고요.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시컨트 제곱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시컨트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코사인 분의 1이구나. 그렇죠. 코사인 분의 1이구나. 그래서 얘는 탄젠트 값. 어차피 예각이겠죠. 예각. 어차피 예각인지 모르는구나. 뭐 3, 4분면일 수도 있구나. 그렇죠. 모르겠다. 그러면 얘는 지금 2분의 1인 상태. 예각으로 일단 봅시다. 자, 그럼 루트 5. 아,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인데 이게 뿔만지 몰라요. 그러면 얘는 제곱하면은 얘는 5분의 4구나. 시컨트 제곱 알파는 그래서 4분의 5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시컨트 제곱 알파는.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도 봐도 되죠. 혹시 내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을 시컨트 제곱인 걸 알고 있다면 1 더하기 4분의 1로 해서 그냥 4분의 5로 봐도 상관은 없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입니다. 자, 그럼 음함수 미분법으로 가볼게요. 음함수 미분법. 자,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는 몇 개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몇 개만. 자, 일단은 75번을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y제곱 플러스 4x는 빵. y는으로 안 바꾸고 그대로 미분하자.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하자. 그럼 얘는 y제곱 플러스 4x를 미분했고 0도 미분했는데 얘는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2y 곱하기 y 프라임 괜찮죠? y를 x에 대한 함수로 그냥 생각하자고요. 괜찮죠? x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하자. 그리고 얘 플러스 4. 5변은 빵. y 프라임은 4 넘기면 마사. 아이고야 2y로 나눴네. 마이너스 y분의 2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x로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요. 그대로 냅둬요. dx분의 dy, dx를 구하라.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 끝. 어차피 미분계수 구할 거라서 나중에 숫자 집어넣는다고요. 몇 콤마 몇 집어넣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76번도 설명 한번 해볼게요. 얘는 딱히 확정된 방법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시를 좀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2x제곱은 4x로 나오죠. 어차피 2x제곱은 x에 대한 함수니까. 얘는 지금 미분하면은 3fx 전체 제곱. 그러니까 마치 이거 미분한 걸로 생각하라고요. 이거 미분한 걸로 생각하라고요. 3y 제곱이 얘랑 똑같은 걸로 생각하라면은 얘는 겉껍데기 미분 6fx 해주고 속미분 한 것처럼 6y하고 y 프라임 해주자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6y 프라임 6y 곱하기 y 프라임 2배는 빵. 그쵸? 따라서 y 프라임은 마이너스 4x를 6y로 나눈 마이너스 3y분의 2x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77번부터 80번까지 후딱 한 번만 해볼게요. 4개만 후딱 한 번 해볼게요. 4개만. 자, 중간중간 곱미분이랑 합성함수 미분이랑 다 갖다가 씁니다.
이게 맞지. 그렇죠. 왜냐면은 헷갈리면은 y를 fx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x제곱 미분이니까 2x. 얘는 xfx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얘는 fx 2제곱의 미분이니까 2fx f'x. 괜찮을까? 오케이. 자, 헷갈리는 사람은 얘기해요. 목세미 문법 기억 안 나나? 하하하. 오케이. 자, 만약에 정 헷갈리면은 y는 다 fx로 바꿔버려요. y를 fx로 바꾸고 미분하면은 좀 덜 헷갈릴 거예요. 정 헷갈리면.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진짜로 이번에는 꼼꼼하게 설명해 볼게. 꼼꼼하게. 자,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dx분의 d, 그죠? ddx를 써서 해야 돼요. 원래가 제대로 미분하는 거예요. 자, 항마다 따로따로 미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미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항마다 따로 미분이라고 본다면, 자, 얘는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2x로 나와요. x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잖아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미안해. 그냥 이렇게 그 라이프니츠식 표현 방법은 그냥 일단 빼고 갈게요. 차라리 그냥 프라임으로 그냥 쓰고 갈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지금은 일단 이렇게 연습해요. 나중에 이제 학기 들어갈 때는 라이프니츠로 그냥 다 보여줄게. 자, 그걸 나중엔 연습을 하긴 해야 돼. 어차피 다변수 미적분학 하려면. 자, 그럼 얘는 미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칠게요. 그냥 뉴턴식으로 프라임 기호로 그냥 쓸게요. 프라임 기호로. 자, 그럼 얘는 항마다 따로 미분하니까 x제곱을 미분해요. 자, 얘 xy 미분합니다. 자, 다 헷갈리면은 y 대신에 fx로 생각하라고요. 자, 얘도 y 대신에 헷갈리면 fx로 생각하라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2x 나오겠네. 그렇죠?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렇죠? 자, fx 제곱 미분이니까 겉 미분 1제곱에다가 속 미분. 그렇죠? 상수니까 빵. 자, 그럼 얘는 2x 플러스 fx는 사실 y였잖아. 그럼 y로 다시 바꿔 쓸게요. 자, f'x는 그러면 y'이었잖아. y'.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이 y' dy dx예요. 그쵸? 이게 x가 미소하게 변할 때 y가 미소하는 변화 비율. 프라임의 단점이 뭐냐면 뭐에 대해서 미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xy밖에 없을 때는 편한데 변수가 여러 개 생겨버리면은 뭐에 대해 미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라이프니츠로 넘어가요. 영국 수학이 제일 발전을 했다가 전 세계에서 영국 수학이 제일 발전해 있는 상태였어요. 아이작 뉴턴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수학자입니다. 과거로도 유명해서 그렇지. 자,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라서 영국이 미분의 정석은 뉴턴이야. 뉴턴만 밀었어요. 뉴턴만. 그리고 독일 수학자 라이프니츠식 미분법을
영국 빼고 다 썼어요. 뒤집어졌어요. 진짜로 끝내 뉴턴만 고집하다가 다 뒤집어졌다고요. 다 따라잡혀가지고 역전이 돼가지고 영국도 포기하고 라이프니츠 미분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 다변수 미적분 들어가니까 프라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뭐에 대해서 미분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기호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크게 필요 없다고요. 어차피 뭐 x, y, t 세 개밖에 안 쓰잖아요. 그것도 매개변수 미분 때나 t 쓰는 거지. 그쵸? 프라임으로 봐도 별로 그렇게 안 헷갈립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이 기호를 쓰는 거구나 정도만 알고 있고, 이게 그냥 y 프라임과 똑같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끝끝내 영국이 포기하면서 원래는 미적분학은 뉴턴의 독립적인 창시라고 봤는데 영국이 포기하면서 결국에 공동 창시가 됐어요. 그래서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공동으로 창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이 협조해서 창시한 게 아니고요. 각각 따로 만들었어요. 뉴턴은 그래프 가지고 만들었어요. 약간 좀 과학 기반이어가지고 기울기 기반으로 만들었고, 라이프니츠는 정통 수학자라 가지고 수학 기호만 가지고 했어요. 그래프 아니고. 그래서 기호가 되게 발전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둘이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공동 창시로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맞다. F를 Y로 봐줘야지. 얘는 Y 프라임.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은 Y 프라임이 있는 애들만 묶어보자. 그럼 Y 프라임 묶으면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얘는 2X 플러스 Y. 우변으로 넘길까? 자, 따라서 Y 프라임. 그렇죠? dy dx. 얘는 X 플러스 2Y 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정리 안 해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미분계수 구할 거라 얘처럼 이렇게 도함수로 써놓을 일은 별로 없어요. 숫자로 들어가 있으면 이거 변형이 쉬워가지고. 오케이? 자, 그럼 이쪽도 한 번만 볼게요. x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하자.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또 곱미분이에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쵸? 자, 그리고 얘는 x세제곱 미분 3x제곱. 자, 얘는 미분하면은 y제곱 미분이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이에요. 2제곱 앞으로 나가고 y 1차인데 냅둘게요. 그리고 속미분. 그쵸?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y 프라임으로 원래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냅두자고요. 나중에 숫자 넣어서 할 거니까. 괜찮아요? 미분법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2x. 야, 이거 좀 헷갈린다. 그쵸? 이것도 어떻게 하지?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쵸? 2는 미분하면 상수니까 빵. 괜찮아요? 어차피 y''은 여기밖에 없다고요. 다 정리해서 하면은 y''은 dy dx는 하고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sin x 미분이니까 코사인 x. 얘는 코사인 fx 같은 느낌이라고요. 이거 합성함수예요. 그렇죠? 코사인에 y를 합성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겉미분 때문에 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y를 또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y' 별도로 나온다. 빵.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조금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미분법에 관련된 걸로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게 84번 한번 해봅시다. 로그 좀 껴있는 걸로.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뭐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조금만 힘내요. 딱 2단원까지만, 요 5단원까지만 새로운 정보가 벌떼같이 쏟아지고요. 다음 단원은 활용이라서 뭔가 새로운 정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중간에 헷갈리면 얘기해요. 설명해 줄게. 이게 잘 되나? 맞았어. 근데 꼭 안 넘겨도 돼. 이 자체에서 미분해도 돼요. 양변, 우변 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이렇게 있어. 오케이. 끝. 그거야. 갔다 오면 당연히지. 왜냐면 항등식이니까. 굳이 안 써도 돼요. 잠깐만. 애초에 이건, 이거 미분한 게 이거구나. 이 둘이 식이 똑같은 거 알고 있어요? 맞다. 넘겨서 이거 미분한 게 2라고 본 거구나. 이게 기울기 아니고 y 프라임인 거예요. y 프라임. x가 루트 2분의 1이고 y가 루트 2일 때 그때 y 프라임. 그 y 프라임이 dy dx잖아. 그 걔가 기울기인 거지. 그치? 얘는 그냥 항등식이니까 이대로 미분해서 처리하는 거야. 이거 지금 똑같은 식인 거지. 이래 놓고 이제 y 프라임은 2점 대입했을 때 y 프라임 값이 지금 2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 때려봐야지. x, y에다가. x에는 루트 2분의 1, y에다가는 루트 2. 응. 응. 왜 곱해? 응. 왜냐면은 통으로 생각해야지. 로그 함수에 x, y가 합성된 거잖아요. 그럼 로그 함수 미분이면은 진수분의 1이지? 진수분의 1. 그리고 속미분. 끝. 오케이. 자, 또 헷갈리는 사람 있어요? 2점 지나가잖아. 대입하면 성립해야죠. 이 위의 점이니까. 대입한 거야? 잠깐만. 잠깐만. 이 식에다가 대입해야지, 원래 식에. 그치. 지우개는 최소로. 근데 이게 왜 조금 뭐라고요? 맞아.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아까 탄젠트로 갔잖아. 일로 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까 너무 많이 졸아가지고 뭐 그렇게 기억이 안 나서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그밖에 안 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약간 감으로 풀었는데 지금 그래도 좀 들어서 알 것 같아요. 다행이야. 혹시 몰라서 내가 한 3번씩 얘기하고 있어. 어디가 헷갈리지? 여기 설명 때문에 한 번만. fx가 뭐예요? 여기서? fx 없어. y가 뭐? x는 x고 그냥 y는 y예요. 근데 쟤는 x 값이 바뀜에 따라 y 값이 바뀌지 않을까? 설명 때문에 여기서 왜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저 로그 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지금 로그 함수에다가 x, y 합성된 거지. 로그 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치? 그러면은 진수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진수분의 1 나왔지? 그러면 속함수는 x, y지?
그럼 xy 미분한 게 또 나와야 되지? 얘가 지금 xy 곱의 미분인 거예요. 얘만 응. 얘만 미분하면 되는 거야. 왜? y만 미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 y가 좀 특별한 생명까지 해야 되는 거. 쟤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아니,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건 x가 변할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변할 때 x가 변할 때 x가 변하는 그 비율을 본다면 걔는 그냥 무조건 1이지. y가 상수하면서 y는 fx에서 y는 상수함수예요. 그 y 넘긴 거야. 그냥 똑같아요. fx 빼기 y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y가 x에 대해 x랑 관계가 있어요. 원방에서도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런 게 있지. 걔 y가 상수함수는 아니지. y 값에 따라 x 값은 몇 개 나오고요. x 값에 따라서 y도 몇 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은 x, y 둘 다 변수인 거야. 상수가 아니고 변수고요. 다만 x, y 두 개의 변수 중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x가 변할 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가 헷갈리지? 이걸 미분한다고 하면은 이 6y 제곱에 그 다음에 이걸 y 프라임 여기서 6y 제곱 곱하기 y 프라임이야. x랑 y가 연결돼 있지? y를 그래서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y는으로 나타내기는 힘들지만 y는하고 정리를 해보려면은 상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fx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y는 fx로 바꿔서 생각하라고 써놓은 것이 헷갈리면.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왜 이거 곱하기 얘만 미분하면 되는 거 x랑 fx를 곱한 거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만 쓰면 돼요?
공미분을 해야 되긴 하는데 왜 x도 같이 미분을 아니 곱한 걸 미분하는데 곱미분을 써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x, y의 곱이죠. 그러면 y를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 fx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xfx지? 그럼 속미분은 xfx에 대한 미분이지. 그럼 xfx를 미분한다면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x 미분하면 fx만 남고 f'x 미분하면 x는 남고 그래서 fx 플러스 xf'x가 되니까 y 플러스 xy 프라임이 된다는 거예요. 얘를 fx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누구를? xy를 xy를 fx로 생각한다고 y만 fx로 생각하라니까? y만. xy를 통째로 fx로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fx라고 써놓으면 x만 변수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fx는 xy니까 y는 그러면 상수처럼 취급을 할 것이냐 변수로 취급할 것이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y 때문에 헷갈리니까 y만 x에 대해서 바꿔서 보자라는 거예요. 일단은 얘는 뭐냐면 음함수 미분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 y가 전부 변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미분하는 거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변수에 대한 걸 잘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막혀요. 이거 좀 만약에 생각 잘 못하면 y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y는 x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당장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다고 치더라도 x값 집어넣을 때마다 y값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미적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미적분학에서는 x를 그래서 독립변수라고 불러요. 왜? 그냥 지 맘대로 넣는다 이거예요, x는. 그때 y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왜? x값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라고 해서 종속변수로 봅니다. 자, 근데 음함수들은 문제가 뭐냐면 x값이 정해져 있더라도 y값이 선택지가 생겨요.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y값에 따라서도 x값에 영향을 받고요. 영향을 받는데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독립변수라고 언급을 해요. 다만 완전한 독립은 아니에요. 둘 다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라고 부르는 거지 실질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y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라고요. x에 대한 함수로 생각하라고요. 어차피 y는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고 한다면 얘가 양함수로 완전히 나타내지지는 않겠지만 얘가 양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만 놓고 본다면 y는 fx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y를 fx로 잡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대로 미분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미분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x에 대해서 그냥 미분할 때 헷갈리면은 얘를 lnx, 그쵸? 얘가, 그래, 얘는 양함수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 바꿔볼게. 자, x, y는 2의 ax제곱 플러스 b예요. 자, y는 x분의 2의 ax제곱 플러스 b예요. 얘 이걸로 미분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양함수로 되는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쵸? 양함수로 되는 애들은. 이거 미분해서 값 집어넣으면 어차피 답 나오는데, 어차피 얘로 바꿔서 미분해도 복잡한 건 매한가지니까 그냥 이 자체로 미분할 수 있는 수단을 연구해보자. 지금 얘를 fx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fx는 지금 이렇게 생긴 애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차피 y는 x에 의해서 종속된다고요. 괜찮아요? x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자,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얘를 y는으로 나타낸다면 그때 y는을 fx로 잡는다면 이 식을 갖다가 ln x fx는 ax제곱 플러스 b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좌변은 좌변대로 미분, 우변은 우변대로 미분. 좌변 미분하면 진수분의 1. 그 다음에 속함수 미분이에요. 그쵸? 왜냐면 이 함수 통째로가 하나의 함수기 때문에 그래요. ln fx는, ln xfx는 ln x라는 함수에서 x 대신에 xfx가 합성된 거잖아요. 그쵸? 제가 합성함수 미분법이 헷갈리면 이거 다 같이 헷갈려요. 진짜 연습 많이 해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요대로 미분해주면 되겠고 우변은 x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2ax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x, fx 분의 1에다가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고 2ax로 그냥 끝나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루트 2분의 1 콤마 루트 2라고 돼 있네. 자, 얘를 다시 보기 좋게 xy분의 y 플러스 xy 프라임은 2ax라고 그냥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보기 좋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y 프라임이죠. 이걸 지금 이 루트 2분의 1 콤마 루트 2라는 값을 대입을 해준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분자는 y 대신에 루트 2 들어가고 x 대신에 루트 2분의 1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그때 y 프라임 값이 루트 2분의 1 콤마 루트 2가 들어간 y 값이 y 프라임 값이에요. 기울기 dy dx f 프라임 루트 2분의 1이라고요. 괜찮아요? f 프라임 루트 2분의 1 그게 지금 여기 루트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루트 2a가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분모 1 되고 얘는 지금 루트 2 맞다. 근데 이 y 프라임이 지금 얼마라 그랬어요? 요게 지금 2라 그랬어요. 그렇죠? 2를 써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정리해주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2 루트 2가 루트 2a네. 따라서 a 값이 지금 2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a 값이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b도 한 번만 고민해 볼게요. 자, b 값 같은 경우에는 다 때려 박아야죠. 그냥 전부 다 때려 박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다 때려 박아서 ln 루트 2분의 1에 x 집어넣고 y 대신에 루트 2 집어넣고 자, 그러면은 a 곱하기 x가 루트 2분의 1이었으니까 제곱 플러스 1, 그죠? 이거 성립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지금 ln 1 빵 나오고요. a 값은 아까 2라 그랬죠? 제곱하면 2분의 1이네. 좌변 빵이잖아요. b는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니까 답은 3이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